반갑습니다. 요 4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241쪽일 겁니다, 아마. 지금부터 생물과 환경 단원을 볼 텐데, 첫 번째로 볼 것은 빛입니다. 그 중에서도 빛의 세기인데, 이 빛의 세기가 비교적 강한 곳에 서식하는 식물 한번 줄거보세요. 요게 양지식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양지식물. 반면에 빛의 세기가 약한 곳에 서식하는 식물, 음지식물이라고 부릅니다. 이 양지식물은 빛이 강한 곳에 살기 때문에 잎이 넓을 필요가 없고 좀 두꺼워야 돼요. 왜 그러냐면 빛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그 잎파리 안에서 빛이 좀 분산돼야 되거든. 그래서 잎이 두껍습니다. 보이죠? 잎이 두껍습니다. 반면에 음지식물은 일반적으로 얇고 넓습니다. 얇고 넓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식물 내에서도, 여기 지금 나무 한번 그려볼게요. 오른쪽에 나무 보이죠? 이 하나의 나무 안에서도 상층부의 이파리는 빛을 강하게 받으니까 이렇게 두꺼운 잎이 나와요. 그리고 하층부에 있는 잎은 이렇게 얇습니다. 이때 이 두꺼운 잎을 양엽이라 부르고 얇은 잎을 음엽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양엽과 음엽의 차이는 잘 보면 울타리 조직이죠. 양엽에서 울타리 조직이 좀 더 두껍게 발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두 번째 환경 요인은 빛의 파장이에요. 빛의 파장. 이 빛이라는 게 공기 중에서 이 물 속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면은 서로 다른 매질을 만났을 때 빛이 파장별로 이렇게 굴절률이 다릅니다. 이때 이 파장이 긴 이 적색광은 좀 덜 꺾이고 청색광은 확 꺾이죠. 그리고 이러한 빛의 파장에 따라서 여기 살고 있는 광합성 생물들의 분포도 달라지게 되는데, 여기 해수면 근처에서 주로 적색광을 흡수해서 광합성을 하는 애들은 적색광을 흡수하고 반면에 그 보색인 녹색을 반사합니다. 그래서 몸 색깔이 녹색, 즉 녹조류가 이렇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내려가면 녹조류는 관찰되지 않고 주로 이 황색광을 흡수할 수 있는 아이들, 갈조류입니다. 그리고 홍조류들은 이 바다 깊숙이 주로 청색광만 들어오는 이 바다 깊숙한 곳에서 이 희미한 청색광을 흡수해가지고 광합성을 합니다. 홍조류예요. 우리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은 심해전은 어둡고 푸르스름하죠. 그게 청색광만 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자, 왼쪽에서 녹조류의 얘는 파래 핵함, 갈조류는 미역 다시마, 홍조류는 김, 이런 것들 한번 예를 한번 봐두세요. 세 번째로 볼 거는 일조시간입니다. 일조시간은 낮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봄과 점점 짧아지는 가을에 그 식물들은 개화 시기가 이것 때문에 결정돼요. 그래서 봄에 꽃피는 애들 또는 가을에 꽃피는 애들이 달라지고, 동물에서는 번식기가 달라집니다. 꾀꼬리 종달새는 봄에 번식하고 송원오루는 가을에 번식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온도와 생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여기 변온동물 한번 줄거볼게요. 변온동물은 이런 개념은 옛날 개념이고 요즘은 이걸 외온동물이라고 부릅니다. 외온동물의 뜻은 뭐냐면 이 열기를 외부로부터 얻는다. 온도가 외부로부터 결정된다는 것이고, 여기 정온동물은 내온동물이랍니다. 사람은 내온동물에 속하겠죠. 그 척추동물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중에서 외온동물은 어양파, 어류, 양서류, 파충류가 외온동물에 속하고 조류, 포유류는 내온동물에 속합니다. 이때 외온동물도 겨울잠을 자는 애들이 있고 내온동물도 겨울잠을 자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 겨울잠을 자는 이유가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외온동물은 그 주변의 기온이 떨어지면은 아예 체온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질 대사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이건 잠이 들어버리는 경우고, 내온 동물은 예를 들면 곰 같은 경우에요. 그런 경우에는 체온은 조금 떨어집니다. 반면에 이게 주로 겨울잠을 자는 이유가 몸이 안 움직여서가 아니라 몸을 움직이면은 에너지 소모가 크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겨울에는 그 먹이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먹이를 찾아서 헤매다 보면은 에너지 손실 때문에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겨울잠을 잡니다.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겨울잠을 잔다. 자, 이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러면 왼쪽 밑에 그림 한번 볼게요. 요것도 동물이 온도에 따라 적응을 한 것인데, 이렇게 적도 부근에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갈수록,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갈수록 점점 기온이 떨어지죠. 점점 추워진단 말이에요. 추워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동물의 적응, 첫 번째로는 이 말단부, 팔이라든지 꼬리라든지 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짧아집니다. 그리고 체형은 둥그스름해져요. 동글동글해져요. 북극곰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몸 색깔은 점점 밝아집니다. 자, 요때 요 두 개는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한 거죠. 그런데 몸 색깔이 밝아지는 거는 열 손실과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그 열을 잘 보존하려면은 몸 색깔이 검은색이 돼야 되는데, 여기 있는 애들이 몸 색깔이 밝아지는 이유는 눈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은 보호색의 개념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도에 따른 그 식물의 적응도 한번 볼 텐데, 먼저 낙엽수와 상록수 볼게요. 낙엽수는 그 잎이 얼기 전에 잎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이 잎이 어는 문제도 있지만, 낙엽수는 잎을 계속 달고 있으면 증산작용 때문에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요. 그래서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잎을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상록수는 잎을 계속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먼저 큐티클, 요거는 뭐 수분이 빠져나가고 나가는 것을 막고 온도도 어느 정도 보호를 해줘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금 어려우니까 이해를 잘 해보세요. 상록수 잎의 내부에서는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합니다. 이 녹말은 큰 거고 포도당은 작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면 잎 내부의 농도 자체가 올라갑니다. 농도가 올라가면은 순수한 물보다는 어는 점이 더 떨어져요. 즉 뭐냐면은 0도보다 더 미만의 온도에서 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기가 더 힘들어지겠죠. 즉 동결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되겠죠. 그래서 상록수가 잎을 계속 달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외에 털송이풀 같은 식물도 있는데, 이런 애들은 꽃이나 잎에 털이 나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바람이 좀 덜 불기 때문에 일종의 공기층이 만들어지면서 그 체온이 이